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성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숙입니다. 네, 중국 홍콩 은행을 저희가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중국 홍콩 그 시장 소개할 때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은행도 순위를 보면 중국이 그쵸. 예, 거의 상위. 네. 제가 기억으로는 1, 2하고 3위 공상은행인가요? 아니면 1위가 중국 공상은행이 그렇죠. 시가총액 은행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았네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은행을 그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민생은행. 그렇죠. 예, 민생은행 이제 결과는 뭐 이렇게 또 좋진 않았지만 네. 그 사실 이렇게 따분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은행 사람 관심을 많이 안 두는 업종,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은행을 잘 관심을 안 가져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여러 가지 또 은행에 또 그 정부에서 하는 은행, 많이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은행 업계 구조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부터 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은행업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일단 중앙은행이 네. 그 중국 인민은행하고 네, 중앙은행이 있고요. 다음은 세계 정책은행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국 국유은행과 일반 상업은행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네. 그림 보시면은 네,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정책은행과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네. 정책은행은 중국의 중국 국가의 정책 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국가발전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농업발전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그냥 일반적인 상업은행을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국유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네, 중국의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업무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상업은행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그 국유 국가 그 상업은행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대략 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주식제은행 같은 경우는 국유 지분이 20% 내외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국유은행보다는 좀 자유 경영을 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유은행에는 공상은행, 건설은행, 그리고 중국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빠르면 한 7월달 정도에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상은행은 시가총액이 한 300조 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삼성전자의 한 3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시가총액은 네, 세계 그 최대 은행권 내에서 최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건설은행은 시가총액 한 220조 원으로 삼성보다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중국은행은 지금 시가총액 한 170조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내에 있는 은행하고 좀 비교해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정책은행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그 산업은행, 네. 예, 뭐 그런 정도 될 것 같고, 그 상업은행은 이제 우리 일반 은행인데 우리 국내에도 이제 일반 은행이 있죠. 근데 그 국유 상업은행 정부 지분이 높은,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게 IBK,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분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이제 일반 주식제 은행 같은 뭐 은행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국민은행, 네. 뭐 신한은행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은행 실제 이 자산 규모는 상당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삼성전자의 뭐 3배, 네. 2배, 예, 그 정도 은행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 중국에서 국유은행이 4대 국유은행이 전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는 네. 상태이고요. 예. 기존에는 중국의 국유은행이 정부의 이러한 그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정책 업무에 따른 대출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부실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 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는 이러한 기관을 자산관리공사라고 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이러한 국유은행의 부실 채권을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실 대출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국책은행, 뭐 국유은행들이 네. 이제 예전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 외압에 의해서 그렇죠. 대출을 해줍니다. 뭐 부실한 회사는 알면서도 해주다 보니까 은행이 부실해져서
저희도 이제 IMF 시절을 겪고 나서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통폐합되고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중국도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낮아졌다.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고요. 네. 예. 차트를, 예. 네, 네.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보시면은 중국 국유은행의 총 자산에 대한 차트인데 보시면은 1분기에 국유은행이 전체 총 자산, 은행업계 총 자산에서 한 5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4분기 지난해 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은행업계 총 자산의 한 50.9% 정도 차지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유은행이 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의 일반 주식제 상업은행이 총 자산의 전체의 한 14%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국유은행이다, 뭐 주식제은행이다 다 저희 한국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쵸, 거죠. 뭐 네.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없는 거죠. 네. 정책은행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의 차트는 중국의 4대 국유은행에 대해서 비교한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공상은행이 총 자산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본 충족률이 10.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 충족률이 지금 국유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고요.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현지에서 부실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자본 충족률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자산 건전성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 충족률 11%까지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10%까지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은행이 9.3% 그리고 중국은행은 9.07%.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국유 상업은행에 대한 네. 비교 분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제 상업은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뭐 국민은행 이런 은행, 시중은행이죠 일반. 네, 그렇죠. 그 은행도 분석한 게 있나요? 네, 지금 일반 주식제 상업은행에 대한 비교 분석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차트인데 보시면은 중국의 교통은행이 주식제 상업은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 충족률은 12%, 그리고 초상은행은 6.63%, 그리고 시티은행이 10.14%, 그리고 민생은행이 8.92%. 전체적으로 자본 충족률은 일반 주식제 상업은행이 국유은행보다 높은 편이고요. 부실 대출 비율은 국유은행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지점 수를 보면은 일반 국유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이 보통 16,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지점이 가지고 있고요. 일반 상업은행은 대략 한 2,000개에서 거의 한 3,000개 정도로 보시면 되십니다. 일부 상업은행은 한 600개 정도의 지점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도 있고요. 그러면 제 규모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저희가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제 상업은행인데도 국유지분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62% 정도면. 그렇죠. 아직도 거의 한 50% 이상의 국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은행들이 앞서 말씀드린 은행들이 지금 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직접 투자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아마 공상은행, 건설은행 뭐 이런 거는 다 교통은행, 초상은행 다 들으셨던 잘 알고 있는 제가 또 중국 홍콩 그 거래를 막 시작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또 추천드렸던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일반적으로 그 중국에서 은행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뭐 구조라든지 또 어떤 은행들이 국유은행의 대표적 은행이고 어떤 게 또 주식제 은행의 또 대표인지 일단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실적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